네, 안가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어제 오후 유람선 인근에 바지선과 크레인을 설치했고 또 오늘 오전부터 인양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26일 영동대교 인근에서 침수된 한강 유람선 코코모호의 인양 작업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인양과 예인 작업을 위한 장비들은 어제 오후 영동대교 인근으로 이동을 마쳤습니다. 오전 9시쯤 로프 고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유람선 운항사인 이랜드 크루즈 측은 민간 업체에서 예인선 5대와 바지선 5대 그리고 크레인 2대 등을 섭외해 투입했고 바닥에 닿아 있는 선체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위해서 전문 잠수사 10명도 수중에 투입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유람선 연료 탱크에 기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기름 유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우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름 유출이 없었다고요? 네, 유람선 연료 탱크에는 1톤가량의 기름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한강사업본부는 어제 배 주변에 오일 펜스를 설치했는데요. 현재까지 유출은 없었습니다. 이 배가 들어 올려지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상황에 대비해서도 방제 라인을 설치했는데요. 유람선은 난지도 선박검사소로 예인이 되면 이곳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정밀 감식을 받게 됩니다. 네, 다행히 이제 침몰에 대한 처리는 웬만큼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원인을 밝혀내는 거겠죠. 네. 예, 경찰은 코코모호 침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 전담팀까지 편성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코코모호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네. 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해양범죄수사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전담하는 TF팀을 꾸렸는데요. 이 전담팀에는 해양경찰 출신의 해양 전문 수사관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더불어서 선박 관리가 적절히 잘 됐는지 그리고 배가 출항할 당시에 한강의 결빙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항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유람선 운영 주체와 선장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과실이 확인되면 형사 입건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사고 당시 한강에 유병이 떠다녔다고 합니다. 네. 수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위반은 아니라고요. 네, 이 사고 당시에 기상특보가 내려지지 않아서 출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요. 결빙이나 유병이 있으면 운항을 중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네. 이에 국민안전처는 유람선과 도선에 대해서 이 결빙 시 운항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다행히 당시에 유람선에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은 전원 무사히 구조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번에도 안전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원인 규명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도시기반 시설은 전국에서 가장 빨리 구축된 만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도 가장 먼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10년 후에는 서울에 지은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꽤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 현재도 이 교량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이 전체 약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 보수를 위해서는 1조 원 이상의 재정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네. 하수도의 경우도 30년 이상 된 관로가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로 함몰 발생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급한 보수가 필요하고요. 이 도로도 36%가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고 지하철 전동차도 최소 14%는 교체가 시급해서 10년 이내 1조 6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산이 됐을 때 뭐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이렇게 노후되고 있는 서울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 종합관리 계획을 오늘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10년 후인 2026년에는 기반시설 기반시설 절반이 30살이 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도시기반시설 종합관리 계획을 오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시는 그동안 개별 유지관리 부서에서 관리해온 시설 현황을 도시기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또한 시설물 노후화에 영향을 주는 온도나 강설량 등 환경적인 요인과 이용량과 도로폭 등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의 경우는 과거 시설물 정보를 분석해서 선제적인 보수 보강을 해서 네. 사용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고요. 30년간 유지 관리비의 70%인 10조 원 이상을 절약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도 이를 참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도시 기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기반 시설은 시민들의 안전과 좀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전 팬투표로 뽑은 인기상 시상이 식순에서 아예 배제된 것인데요. 이에 해당 가수의 팬들은 항의의 글을 박원순 서울시장의 SNS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우선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이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가수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축제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 한국 방문의 해를 기념하고자 열린 데다 시상식이 올해로 25회째를 맞아서 더욱 의미 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이번 시상식을 위해서 이 주최 측인 스포츠 서울은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인기상 사전 팬투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수상자는 사전 투표의 46.7%를 차지하면서 JYJ의 김준수 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시상식에서는 인기상의 시상 순서가 아예 마련되지 않았고요. 김준수 씨는 행사에 아예 불참을 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인기상을 수상했지만 시상식 참석에 섭외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팬들은 SNS를 통해서 박 시장 등에게 항의의 글을 올렸는데요. 47일간의 유료 투표 후에 부당한 사유로 인기상 수상자를 섭외 요청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사과와 해명을 바란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박원순 시장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SNS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죠. 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서울가요대상 주최 측의 이 공적인 문서로 추후에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 서울시의 명칭 후원을 중단할 것을 그렇게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주최 측은 단순한 실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또한 SNS에 JYJ와 팬들에게 이번 서울가요대상 인기상 사태가 얼마나 상처가 될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시는 이 명칭 후원만 했다는 말로 한 발 물러서 있는다고 팬들의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안다며 팬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한편 김준수 씨가 소속된 JYJ는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분쟁을 일으키면서 그룹 동방신기에서 탈퇴해서 결성한 팀인데요. 이후 SM과의 지속적인 갈등 속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방송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네. 특별한 이유 없이 연예인이 방송 출연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인데 이게 시상식이다 보니까 그게 적용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예, 화가 난 JYJ 팬들 마음도 이해되고요. 네. 발빠르게 대응한 박원순 시장의 대응도 적절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양가희 기자와 수도권 이슈 브리핑 함께했습니다. 양가희 기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